오늘의 마지막 시간 한번 가보죠. 제가 이제 인력관리소 문제는 아까 거기서 마무리가 된 거고 정답 공개를 해드렸는데 정답 버전이 4개가 있어요. 4개를 올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힌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정답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는 제가 수업에서 다뤄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3, 4는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결은 똑같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놨는데 사실 얘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클래스 명이에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아티클은 보통 이제 게시물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서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 자, 이러고 출력문을 사용해서 article.id를 출력하면 지금 뭐 나올까요? 지금 이 코드 실행하면 얘를 보고 잠깐 판단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이 나옵니다. 1. 근데 왜 1이 나올지 따져볼 거고요.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 2가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죠. 일단 new article 이 생성자 모양대로 객체를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죠? 인자 없으니까. 그럼 얘가 일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객체 하나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실행될 거야 로 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거.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스태틱 영역에 할당받게 되는 스태틱 변수. 이 변수는 객체 만들 거야로 넘어가기 전에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이미 여기에 할당을 받을 거니까 받았고, 그런 스태틱 변수를 초기화해 줄 수 있는 스태틱 블럭이라고 했었죠. 이 친구 가지고서 초기화를 0으로 했네요. 그럼 일단 last id라는 변수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얘가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될 때 상황을 보니 this를 사용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했어요. 이거 우리가 배웠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생성자한테 이를 넘기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지금 인자를 하나 넣은 셈입니다. last id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연산의 결과를 인자로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4개 변수가 하나 세팅되어 있는 생성자인 이 친구한테 이를 넘기겠다라고 되는 거고, 얘가 넘길 때 last id의 값, 지금 첫 번째 객체 만들 때 last id 값 뭐예요? 일단 프로그램 만들어지자마자 0으로 초기화 됐으니까 여기 위에 상단 영역에 이게 0이잖아요. 그럼 0 플러스 1 했어요. 1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매개 변수 자리에 1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매개 변수 1 받은 거를 원래 아티클 클래스에서 갖고 있던 전역 변수 아이디를 불러다 놓고 너 이 값 가지고 있어 라고 저장했죠. 첫 번째 여기서는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이디 출력한 거니까. 자, 두 번째 객체를 하나 또 만들었네요. 자,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배웠던 게 스태틱 변수는 특징이 뭐였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 말고도 특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스태틱 변수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얘는 공유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객체들마다 값을 따로 가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영역에서 초기화가 된 상태, 그리고 값이 증가됐으니까 얘는 이미 1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불러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객체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도 얘는 이미 1이에요. 0이 아니라 이제 증가된 상태로 저장하고 있을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지금 객체 하나를 만들 때마다 id의 값을 1 증가시키는 로직을 구현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공유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객체니까 영원히 1밖에 못 나오죠. 공유 그 전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증가됐던 1이라는 값을 모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변수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마다 1씩 증가되게끔 로직을 구현했다. 그러면은 이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여기다가 증가시키게 하거나 혹은 얘를 위로 쓰면 안 되나? 먼저 증가되고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보내면 안 되나? 얘가 첫 줄에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죠? 이 디스로 생성자 호출하는 거나 스포로 생성자 호출하는 거는
행성자 안에서 무조건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전위연산자의 개념은 배웠지만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큰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이 로직은 그냥 객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id의 값이 1씩 증가되는 로직을 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일단은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게시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아티클로 객체를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는 게시물 하나를 썼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id 값만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물마다 고유한 번호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겠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게시물을 이제 5개씩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만들면 불편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인력관리소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히 객체를 쓸 때는 5개를 만들 거면 5개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따로.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진 방법이 뭐였죠? 배열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자, 첫 번째는 배열로 가볼 겁니다. 아티클들이라고 해서 이름을 아티클스라고 넣을 거고요. new 아티클 해서 5개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티클스의 0번째 방에는 지금 이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변수는 배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았어요. 근데 이 배열 객체 안에는 어떤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애초에 타입을 아티클들이라고 했으면 0번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아티클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 연결시켜 줄 겁니다. 이러면은 아티클 데이터잖아요. 이거는 아티클 객체니까. 그쵸?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늘려서 칸이 5개면 방이 총 5개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4가 맞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번복문을 하나 돌려서 랭스를 사용해서 번복문을 통해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건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죠. 그냥 배열 가지고 값 넣고 출력하고. 잘못했네요. 점 id까지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id 값을 볼 수 있으니까. 리모컨을 출력하면 주소 나오는 거니까. 자, 이러면 객체 5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id는 순차적으로 1, 2, 3, 4, 5가 세팅된 상태로 출력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라는 개수 제한을 걸었기에 망정이지 개수 제한이 걸려있지 않대요. 만약에 여기가 100이래요. 근데 우리는 값을 5개밖에 안 넣었어요. 이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이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나오겠죠. 널 포인터가 나왔구나. 아, 그쵸. 얘는 널 포인트가 나오죠. 그쵸? 다시 넣는 거는 이만큼 넣고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하려고 할 때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널이면 안 되는 곳에 널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리모컨이 널이거나 리모컨이 널이란 얘기는 없다란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왜? 여기서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랭스 가지고 돌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자리에는 값 뭐 남아요 지금? 이거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 변수가 있으면 먼저 값으로 채워난다고 했어요. 이 자리 뭐 남아요? 지금 아티클스의 랭스는 몇이에요? 100이죠. 100 남잖아요. 그럼 얘는 0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는 총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실행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얘가 계속 돌 때마다 출력을 하고 있죠. 우린 지금 방이 몇 번까지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 들어있는 건 4번 방까지밖에 없죠. 그럼 얘가 i가 5가 돼서 5번 방에 있는 id를 출력해 라고 한 시점이 되면 5번 방에 있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애초에
그 안에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없다는 얘긴데 그 리모컨 눌러서 아이디 가져오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 i가 5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 자리가 널일 거니까 리모컨을 누를 수 없는 상태일 거니까. 자,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99번 방까지 데이터를 다 채웠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얘를 사이즈를 뭐 100으로 놨든 1000으로 놨든 나는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고 그만큼만 반복문 돌려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랭스 안 쓰고 마지막 방번호 따져가지고 총 5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다 5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지 않으면 에러 날 거니까. 지금 여기 5 들어가면 얘는 문제 없죠. 총 길이 5개랑 마찬가지를 뽑아내려고 한 거니까. 얘가 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출력할 때 이것만 잘 보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몇 개 넣을 줄 알고 언제 이걸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죠? 매번 바꿔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여기서 아주 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조금 스마트해져 볼 수 있어요. 배열을 벗어나서 리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 좀 스마트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배열 자체가 갖고 있는 방 총 개수는 몇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데이터를 넣은 개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가 articles length라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변수를 값을 넣을 때마다 1씩 증가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0일 거고 객체 하나 연결돼서 코드 0번방에 데이터 들어가면 얘 1 되겠죠. 또 데이터 들어가면 2 되죠. 들어가면 3, 4,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고 나면 5죠.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나왔네요. 저는 얘를 종료 조건에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뭐 1000이든 100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넣은 만큼만 출력할 수 있죠.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 더 넣었다. 이제 5번방까지 데이터를 넣었다. 그러면 6까지 나올 거고.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증가시키면서 여기다 활용하는 이 방식도 불편하다. 배열 너무 불편해.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리스트라는 개념을 들어갈 겁니다. 리스트는 이러한 작업 따로 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편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얘만 제가 이거 하나 01 보이드가 빠졌네. 이렇게 할 거고 여기다가 exam 01 호출. 자, 이러면 이제 그냥 메서드 하나 분리시킨 겁니다. 메인 메서드 안에서 직접 들어있던 코드를 메서드 하나 뺀 거고요. 메인 메서드 안에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호출하려면 얘가 스태틱 메서드여야만 해서 스태틱으로 만들어 준 거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실행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넣어줄게요. 버전 1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점점. 자, 이번에는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돼요. 제가 수업에 개념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안 따라 치셔도 되고. 자,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고요. 다 지우자. 자, 리스트라고 하는 거 첫 단계를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저는 일단은 자동환석 쓰지 말고 지금 이 코드만 봤을 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 부분과 객체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문제 풀면서 여기에 에러가 났다. 뭐였어요? 타입이 없다죠. 클래스가 없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자바가 제공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쓸 필요 없고 제공되는 걸 나 지금 쓸 거야 불러올래 라고 했던 거 임포트가 있었죠. 근데 아마 여기 퀵픽스에는 나오는구나. 나왔네요. 여기 임포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눌러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임포트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건 이제 단축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어레이 리스트, 자바가 제공하는 어레이 리스트 임포트가 잘 되어 있죠. 얘를 활용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얘는 일단 점 찍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이거 뭐였어요?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는 버튼들. 우리가 따로 뭐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있는 버튼들. 그죠? 그 안에서 add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지금 add도 보면은 add가 두 개예요. 똑같은 게. 그죠? 그리고 add all이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 이 소괄호 영역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얘로 쓸 거니까 얘를 골라야만 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해놓고 이 안에 실제로 넣어줄 인자를 우리가 원하는 인자를 세팅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리모컨 눌러서 이 코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함수 호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메소드 실행할 때 이제 인자를 여기다가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인자를 넣을 거냐면 아티클 객체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new 아티클 이 생성자 모양대로 객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객체 자체가 인자로 넘어갈 거예요. 이 add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인력관리사무소 문제에서 add 사람 역할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기 직전에 그 문제를 풀었던 이유도 이 이제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add라고 하는 거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런 거 쓸 건데 비슷한 의미의 것들을 해본 거예요. 사용자 정의 객체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 add는 articles라고 하는 이 변수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다가 추가하겠다. 누구를? 아티클 객체 하나를. 근데 우리는 얘를 뭐 크기를 정하거나 한 게 없어요. 배열처럼. 얘는 크기를 처음에 정하지 않고요. 처음엔 사이즈가 0이에요. 크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애들을 한 번 할 때마다 알아서 사이즈가 1씩 증가합니다. 개수 제한 딱히 없고요. 그냥 내가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레이 리스트. 우리가 리스트 배열보다 훨씬 편해졌죠 일단. 숫자 정할 필요 없고요. 칸 개수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 출력할 때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오류 안 날 거니까. 자, 똑같은 작업을 5번 할 겁니다. 그러면 add 총 5개의 객체가 아티클 객체가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얘도 순서가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계열이라서 한 번 add 할 때마다 방이 한 칸 생겨나고 그 방의 번호는 0부터 시작해요. 이 개념은 배열과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 방 총 몇 개예요? 자, 5번 add 했으니까 5개고요. 0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이 개념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얘도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볼 건데 int i는 0번부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rticles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있는 siz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함수가. 이 size 함수는 뭐겠어요? 여기서 add를 한번 할 때마다 크기가 1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add가 된 뒤에 그러니까 이 코드를 사용하기 전, 이 사이즈를 만나기 전에 얘 지금 방 몇 칸인데 이걸 알아서 세는 거예요. 랭스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랭스는 총 길이를 세우잖아요. 근데 얘는 총 길이 같은 거 없으니까 지금 추가된 데이터 총 몇 개? 라는 크기를 줍니다.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 자리가 코드가 연산이 됐을 때 뭘로 치환되겠어요? 이 사이즈가? 방이 5개니까 5예요. 5. 이렇게 알아서 개수를 세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리스트 중에서도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쓸 거고 출력문을 넣을 건데 얘는 근데 출력할 때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자, 보세요. 아까 get사람 했었죠? get사람은 add사람으로 추가했던 데이터를 내가 꺼내올 거야 라고 하는 애였어요. get사람 비슷하게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소괄호 안에는 내가 몇 번째 방에 있는 애를 꺼내올 건지 인자로 넣어줄 수 있어요.
지금 반복문 안에서 방번호는 0부터 시작할 거고 0부터 1씩 증가하는 숫자는 뭐예요? 반복문 안에서 i죠? i를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반복이 될 때마다 0번 방에 있는 거 꺼내와 1번 방에 있는 거 꺼내와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꺼내왔을 때 지금 아티클 타입의 아티클이라는 변수한테 리모컨을 넘기려고 하는데 얘 지금 뭐라고 하죠? 이게 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어차피 아티클 객체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타입으로 변수가 리모컨 넘겨받는 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얘는 데이터를 우리가 아티클 들 하면 아티클 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아티클일 거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얘는 우리가 그런 걸 정한 적이 없죠.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나 이 데이터 꺼내오면 이거 아티클 타입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럼 내가 이거 연결 못 해주지. 이러는 거예요. 실행하기 전에. 근데 우리는 지금 new 아티클을 가지고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괜찮아. 여기 있는 거 다 아티클 데이터일 거야 라고 우리가 보증을 서줘야겠죠. 수동형 변환을 통해서 얘를 인정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아티클 안에 있는 아이디를 출력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전 2가 호출한 적이 없네요. 얘는 주석을 걸고 지금 버전 2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면 1, 2, 3, 4, 5가 잘 나오죠. 객체 하나 만들 때마다 1씩 증가되는 거였으니까 1, 2, 3, 4, 5가 나오면 5개가 만들어진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꺼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아요. 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그잼 03 하나 더 만들 거고요. 3 얘도 주석 여기에 3 넣어줄 거고, 자, 이걸 가지고 변화를 좀 줄 건데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추가할 거예요, 내용을.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꺽쇠를 열고 닫았죠. 자, 이 꺽쇠 부분은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일단 아티클이라고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티클 넣을 거예요. 자, 뭐 한 거 같아요? 예상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뭘 한 걸까요? 지금 저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이런 변수 만들 건데, 이 어레이 리스트로 이제 리모컨을, 어쨌든 어레이 리스트 리모컨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리모컨은 아티클 데이터밖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타입을 정한 거죠.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티클이 아니어도 데이터가 들어가요. 대신에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위험해 라고 경고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란 줄. 얘는 뭐라고 안 하죠, 그런 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한테 이 아티클스, 너한테 연결되는 어레이스 객체는 무조건 아티클밖에 못 들어갈 거야. 그런 애만 받아야 돼. 그래서 뒤에 얘도 넣어줬어요. 그럼 이 객체로, 이렇게 객체가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아티클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정의한 겁니다. 변수의 데이터 타입 정하듯이. 자, 지금 이 꺽쇠 부분, 이만큼의 부분을 자바에서는 제너릭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어떤 발음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너릭과 제네릭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너릭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은 내가 리스트를 사용할 때 그 리스트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명시해주는 부분, 데이터 타입 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제 제너릭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은 사실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 이제 웹 개발 쪽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서는 다뤄질 거예요. 후반부에. 그땐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타입을 정해서 내가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아티클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자, 이 add 메서드 어레이 리스트 타입 이 안에 있는 이 add 메서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스트링을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너릭을 정한 순간 더 이상 이런 제너릭과 어긋나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는 넣을 수 없다. 당연히 숫자 같은 것도 못 넣는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증 걸 필요가 없어져요. 왜? 당연히 아티클밖에 없을 거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하고 통과가 된 거니까. 수동 형반환을 통해 우리가 자바한테 괜찮아 라고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내가 안 해도 자바가 그렇게 제약을 걸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형반환도 안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 get i 해가지고 결과를 어쨌든 이 자리에 남기겠죠. get이라는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 뭔가 남아야 얘한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무조건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애예요. 우리가 그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제너릭 타입으로 데이터를 리턴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 친구가 결과를 남겨서 결국 얘한테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꺼냈던 거랑 그냥 얘가 남기는 결과에서 바로 꺼내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다만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지 않으면 다시 불러내는 건 좀 곤란하겠죠. 완전 일회성 그거랑은 다른 느낌이지만 매번 우리가 부를 때마다 얘까지 사용해서 불러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얘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면 그냥 변수에 담아서 쓰는 게 이득이다. 그게 더 편할 거다 라는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담아서.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인 형태기는 해요. 리스트 다룰 때. 근데 뭐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자, 이번에는 4로 갈 겁니다. 이제 최종 단계로 갈 거예요. 점점 코드가 짧아지고 있죠? 지금 배열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배열은 이만큼인데 그 다음 이만큼으로 줄었고 얘는 뭐 길이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좀 더 간결해지고 있고 최종 단계 4번 자, 얘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아 이거 빼먹었다. 이거 써야죠. 제너릭은 그대로 가네. 자, 지금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냐면 우린 리스트라고 하는 이 친구 어레이 리스트는 임포트를 아까 해놨는데 얘는 임포트를 한 적이 없어요. 얘도 임포트를 해줄 겁니다. 뭐라 안 하죠?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지만 앞에 타입 다르고 뒤에 타입 달라요. 서로 다른 클래스잖아요, 이거. 당연히 상속받아 있겠죠?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에 가보면 얘는 리스트를 상속받고 있어요. 근데 임플리먼트로 상속을 받았다라는 건 리스트라는 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겠죠. 우리 이런 클래스, JDK에 들어있는 이런 클래스들을 직접 까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 그래서 상속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바가 자동 오토캐스팅을 통해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너릭 앞엔 들어가 있는데 뒤에 없죠. 왜? 앞에서 정의했어요. 뒤에 만약에 다른 타입 넣는데요. 바로 에러겠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용 형태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 객체를 리모컨을 넘겨 받는 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사용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객체 하나 똑같이 추가해서 애들 매번 하는 거 똑같은 거고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뽑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아티클스라고 하는 애한테 리모컨 눌러보면은 이 안에 엄청 많아요. 되게 뭐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 중에서 애드랑 두 가지밖에 안 써본 거잖아요.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링을 해서 보시면 돼요. 직관적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add, get, 그리고 remove.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컨테인스는 좀, 뭐, 인덱스 오브 이런 것도 쓰고, is empty 이런 것도 쓰고, 좀 많이 쓰긴 쓰네요. 보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구글에다가 java list method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어레이 리스트 사용법과 주요 메서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리스트 메서드 검색했는데 죄다 어레이 리스트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주로 사용하는 애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수업에서 다뤄지는 거는 몇 개 안 될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건 이런 식으로 쓰겠구나 라는 거를 게시판 하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도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거의 똑같을 거예요. 크게 다른 거 없으니까 좀 편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겠다. 자, 다시 새로 고침해 보세요. 개념을 좀 분리를 시켰어요. 자, 첫 번째 개념, 얘가 지금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 두 번째, 내부 작동 원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말 사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얘는 나 지금 어레이 리스트 너무 완벽하게 이해됐어. 배열이랑 뭐가 다른지도 완벽하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좀 궁금해 라고 느껴지면 열어보세요. 근데 열어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 그냥 그때 바로 닫으세요. 괜히 이거 가지고 더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원리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우리 이거 몰라도 돼요. 그래도 이제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유는 드리지만, 이해 안 되는 이거 보고서 이해해 보려고 막 끙끙 알 필요 전혀 없어요. 한 분이 닫아야겠다라고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궁금하면 열어봤다가 근데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 그럼 이해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런 클래스도 사실 이 안에 까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절대 까보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얘를 까보기 시작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자바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놀 수 있을 때 또 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이거. 저도 안 하거든요. 저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걸 봐도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해요. 너무 방대하고요. 이 관계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얘기하죠. 자, 객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사실 자바 안에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오브젝트 뜻이 그냥 객체입니다. 이 오브젝트 안에 뭐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배열도 있는 거고요. 뭐 리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셋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엄청 뭐가 많아요. 이 모든 게 다 이 객체 밑에 존재해요. 그래서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자바 클래스는 오브젝트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얘가 최상위의 개념이 맞으니까, 이 객체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쓰는 그런 사용자 정의 클래스들, 걔네들도 결국엔 이 오브젝트 라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방대해요. 근데 이걸 클래스를 직접 가서 까보잖아요.
얘를 이해하려고 보다 보면 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밑으로도 내려가야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마스터하려면 제가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이걸 완전히 마스터하려면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바를 활용하는 사람이니까. 개념만 이해를 하고 사용할 줄 알고 쓸 수 있으면 된다. 이걸 진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나 이걸 고민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글씨를 너무 막 썼는데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왜 멈췄어? 더 못 가? 좀 지워야지. 이 객체 안에요 상당히 큰 영역 중에 하나로 예전에 이거 단어는 나왔던 것 같은데 컬렉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이 또 잘리겠다. 자, 이 컬렉션의 안쪽에 우리가 방금 배운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의 안쪽에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컬렉션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 자바에서는 사실 깊게 들어갈 일은 없고요. 여러분들 웹 개발적으로 넘어오시면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말했던 뭐 링크드 리스트고 뭐 셋이고 이런 것도 다 컬렉션 안에 있어요. 이런 순서를 가지는 복수의 데이터 배열 그 객체들은 다 컬렉션의 밑에 있어요. 그리고 컬렉션 안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 비슷한 결로서 활용되는 랩이라고 하는 애도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도 보통 검색해보면 컬렉션이랑 같이 세트로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순서는 없어요. 이제 파이썬 공부해보신 분들은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슷해요. 근데 파이썬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자바에서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다가 좀 더 다양한 공부 하실 때 경험해보시면 돼요. 저희 이 기본 자바에서는 이 맵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룰 일이 없어서 들어가진 않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얘네만 있냐? 아니요. 엄청 많죠. 이런 식으로 너무 방대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리스트는 그냥 컬렉션이라는 영역 안에 존재한다 정도로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얘를 까보시다가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이 생기면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이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클래스를 까보는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자, 그럼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녹화를 종료를 할 거고요.